자, 오늘 엔비디아입니다. 오늘 장중에 183달러 88센트 여기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뭐 종가 기준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아무튼 오늘장에서 흐름을 다시 한번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설계만 이제 하고 미국에서 대만 이제 TSMC에서 대체적으로 대다수 요것을 생산을 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압박으로 인해서 이제 뭐 미국 대규모 투자 얘기를 벌써 이미 했었었고, 그 뭐 4년 동안 AI 인프라 구축에 한 700조 원 들인다 그 얘기를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러트닉 상무장관 또 얘기한 게 결국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미국에 대규모 투자한 그런 데에는 이 관세 부분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시사되면서 엔비디아가 어쨌든 긍정적인 소식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골드만삭스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하면서 185달러 선에서 200달러까지 상향을 했죠. 기존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지금 근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지금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종가 기준으로. 아무튼 요거는 제가 정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목표 주가 185달러 선에서 200달러까지 상향을 했다. 투자자들 기대치가 굉장히 이미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 27일에 또 분기 실적 앞두고 있죠. M7 종목 중에 제일 늦게 발표를 하는데 향후 실적도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가 오늘 엔비디아를 가장 먼저 배치한 이유는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오늘 대다수 뭐 AMD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인텔만 3%대 하락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선 좋았던 데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지금 CNBC에서 보도 나온 거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고성능 AI 반도체 요 중국 수출 일부 재허용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AMD도 내년에 이제 MI400 내놓고 MI308 그거 이제 재개되는 거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판매하게 되면서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AMD가 사실 실적 발표하고 6%확 꺾였었는데 오늘장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요 아쿠 투자운용 캐시우드 대표가 AMD에 526억 원 상당, 그러니까 3,800만 달러, 우리 돈은 520억 원 정도인데요. 요거를 투자했다는 소식도 주가 상승에 힘을 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AMD 이제 목표 주가 막 보니까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그리고 레이몬드 제임스 이쪽에서 12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상향을 했거든요. 요 소식도 같이 전해졌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브로드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브로드컴 AI 부문에 대한 긍정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좀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338달러로 올린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미주호 증권에서도 이 트럼프 행정부 이 AI GPU에 대한 대중국 수출 재개 가능성 요거를 이제 최근에 얘기를 하면서 브로드컴도 중국 시장 내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 시장 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329달러로 올려잡은 그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평균가가 이렇게 좀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AMD, 브로드컴 다 올랐어요. 근데 인텔은 왜 내렸느냐? 3%대 하락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그 SNS에 올렸습니다. 리프탄 CEO 나가는 게 좋겠다고요. 심각한 이해 충돌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즉각 사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텔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느냐 마느냐 이제
선임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 탄시우가 말레이시아 태생 중국계 인물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자랐고 미국으로 이제 건너와서 MIT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인데 요 인텔 합류하기 전에 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반도체 설계 쪽에서 일을 했었죠. CEO로.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요 케이던스가 중국의 국방 관련 대학에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혐의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정부로부터 1억 4천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근데 요 소프트웨어가 뭐 핵실험 시뮬레이션 여기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진 건데 이거 뭐 어떻게 통제하겠어 이미 나왔는데.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요 탄시유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벤처 펀드가 있대요. 근데 그거 벤처 펀드 통해서 최소 2억 달러를 중국의 첨단 제조 반도체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지금 보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요거는 뭐 그럴 수가 있겠죠. 충분히. 이게 문제가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면. 그래서 지금 인텔이 다른 반도체주들이 랠리를 펼치고 반도체 지수도 1%대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도 그 분위기를 타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AMD 브로드컵은 웃었지만 인텔은 CEO 리스크가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정치적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3%대 하락세를 오늘 장에서 보였다. 소식까지 오늘 반도체주로 묶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다음으로는 테슬라 소식 보겠습니다. 저 이 영상 참 좋아하는데 옵티머스가 굉장히 귀여워 보여서 그때도 이 영상 보여드리면서 비즈를 참 잘하네요. 저도 한 깔끔해서 비즈를 3일에 한 번씩은 하고 있는데 제 사무실 자리에서 어쨌든요. 자, 어떤 소식 나왔냐면요. 블룸버그 통해서 이거 외신 보도니까 출처 밝혀드릴게요. 블룸버그 통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이런 자체 칩 개발 프로젝트, 이거 슈퍼컴퓨팅 이쪽이죠. 요 도조팀을 테슬라가 최근에 해체했다는 그런 보도를 블룸버그가 했습니다. 머스크 CEO가 직접 해당 팀 해체를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 수장이던 피터 베넌이라는 사람도 회사를 떠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팀원이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신생기업 데스티니 AI로 대거 이직한 것으로 좀 보이고 남은 팀원들이 테슬라 내 다른 팀으로 재배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가 옵티머스 영상으로 넣어드린 이유는 여기가 뭐 자율주행 프로그램은 당연히 물론이고요. 요 옵티머스 뭐 기계학습 모델 훈련하는데 사용하고 그리고 요 차량들이 막 그 길가 다니면서 수집한 데이터를 좀 빠르게 처리해서 테슬라 알고리즘을 개선하는데 그런 역할을 다 했던 팀이거든요. 근데 이걸 해체했다는 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노선의 변경, 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삼성과의 계약에서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23조 원 규모 삼성의 큰 선물을 안기면서 2033년까지 그 칩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팀을 해체한 것이 이제 컴퓨팅 역량 측면에 있어서 테슬라가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 뭐 AMD, 엔비디아 뭐 이런 칩 생산 측면에서 외부 기술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를 기존보다 훨씬 높여갈 수 있겠구나.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테슬라 소식은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AI 모아 오랜만에 준비해드렸어요. 오늘은 오픈 AI와 메타 소식으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픈 AI가 GPT-5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도 나왔길래 저도 들어가 봤더니 GPT-5 쓸 수 있게 했더라고요. 무료랑 유료 사용자 쓸 수 있어요. 물론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좀 제한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저 같은 일단 GPT 무료 사용자는 추론 모델 정도만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바이브 코딩 시연 이렇게 나왔는데요. 앱 같은 거를 막 만들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지금 GPT-5 관련해서 가져올 수 있을까 하다가 일단 이 영상으로 넣기는 했는데 오픈 AI 유튜브 채널 들어가니까 막 여러 가지 뭐 인트로듀싱 GPT-5 뭐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 개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막 코딩하는 거, 뭐 코딩 위드 GPT-5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성 모양으로
캐슬이죠. 캐슬 성 모양 뭐 게임 같은 앱 같은 거 만드는 영상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 찾지는 못했는데 이거 CNBC 보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뭐 프랑스어 배우는데 도움되는 앱을 만들어 달라. 그럼 여기에 막 보통 여러분 그 언어 앱 모델 쓰시면 퀴즈도 들어가 있고 뭐 단어 맞추기 이런 거 맞추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포함해 가지고 뭐 수분 안에 수초 안에 요 앱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 들어가니까 수초 안에 이게 나왔다. 근데 그 영상을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거 찾다가 사실은 실패해서 그냥 얼트만 말하는 걸로 넣었어요. 아무튼 요게 이제 유료 사용자들, 어느 정도 단계 이상 구독하고 있는 분들은 바이브 코딩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거 혹시 경험하게 되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끊어볼까봐 너무 궁금해요. 아무튼 이렇고, 그리고 지금 챗GPT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7억 명 이번 주에 돌파할 것이라고 오픈 AI 쪽에서 GPT-5 공개와 더불어서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 요게 라이언 트러스트 쪽에서 메타가 AI 선두주자다. 이렇게 이 글로벌 혁신팀 공동 책임자 맡고 있는 사람이 AI 선두주자 그건 바로 메타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서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왔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개인화된 AI, 뭐 개인화 AI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경쟁에서 메타가 가장 우위에 점하고 있다. 그런 내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유저 인터페이스 경쟁 속에서 유통적인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데, 뭐냐면 최근에 2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메타가 6월 기준으로 그 자사 앱들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34억 명 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34억 명의 개인화된 AI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떤 걸 관심 있어 하고 어떤 걸 사고 싶어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면에서 엄청난 이점을 갖고 있고, 그게 또 사용자들의 앱과의 연관성에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유통 측면에서 엄청난 이점을 메타가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언 트러스트에서는 메타가 AI 선두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저야 뭐 언론 SNS를 안 하긴 합니다만 뭐 SNS 게시물 데이터 맨날 어떤 얘기 하는지 보여주고 어떤 사람이랑 소통하는지 등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타가 그런 점에서 이점을 갖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결국엔 돈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 결국 개인 실시간 데이터가 거래되는 곳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이유를 들면서 AI 선두주자 메타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자, 오늘 M7 소식은 이렇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